안녕하세요. 지난 1주차에 이어 세븐데이 투다이 2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7일차 웨이브를 안전한 건물 위에서 총을 쏘면서 포근하게 마쳤고, 좀비에게 일정 확률로 드랍하는 가방들을 먹어준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퀘스트까지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철제 너클도 있기 때문에 슬슬 안락한 생활이 적응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평온을 싫어하는 저희는 이제 슬슬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변화는 지형을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간단히 지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셉투다에서는 소나무 숲, 불타버린 숲, 사막, 설원, 황무지 지대, 이 난이도 순서대로 총 5개의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을 바이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치해 있는 스타트 지역인 이 아늑한 소나무 숲은 당연히 가장 낮은 난이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좀비들이 나왔지만, 지형을 옮기면서 더 무서운 좀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옮겨다니면서 사막이면 더위를 조심하고 설원이면 추위를 신경 써주시면 되는 정도였는데, 2.0 패치부터 이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생물공개 퀘스트가 만들어졌고, 한 주마다 각 지역에서 달성해야 하는 퀘스트가 있는데, 각 지역의 퀘스트를 모두 완료해야 그 지역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진입시간부터 시작해 3분의 카운트를 저희에게 주는데, 각 바이옴의 경계선을 왔다갔다 하면서 불타버린 숲에서의 퀘스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불타버린 숲에서 버섯을 찾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불타버린 숲에서는 이름답게 기본적으로는 풀 한 폭이 없어야 하는 지형인데, 이렇게 가끔씩 풀이 있는 지형에는 버섯이 존재합니다. 왜 이런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태적 천이라고 해서,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성구종 중 하나인 버섯이 먼저 자라고, 토양을 개선시킨 후에 다른 식물들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게임하면서 종종 이런 디테일을 찾아보면은 몰입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불탄 스무디를 만들어 불타버린 숲에 있을 수 있는 지속시간을 늘려주신 다음에 퀘스트로 질사년 분말을 무려 500개나 캐야 하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열심히 캐줍시다. 거의 다 퀘스트를 완료해가고 있어 드디어 여기에서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사이렌 같은 소리가 저를 덮쳤습니다. 나가래. 뭐야 이거? 오, 야, 하늘 봐. 이 생물공개, 즉 소나무 숲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종종 폭풍이 발생하는데, 폭풍이 발생할 때는 이 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대피소라는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대피소는 쉽게 말씀드려서 실내입니다. 이런 허접한 집도 대피소라고 하죠. 우선은 이 상태에서 뭘 더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늑한 소나무 숲으로 다시 돌아가 간단하게 폐광같이 생긴 건물을 잠깐 들려주신 뒤에, 풍이 지나간 뒤에 다시 돌아와 NPC에게 생물공개 배지를 받아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증명서를 얻어주죠. 친구도 금방 배지를 얻어주었고, 일단 변경된 지역에서의 퀘스트는 어떤지 첫 3티어 퀘스트로 땅에 묻힌 보급품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퀘스트는 티어가 오를수록 난이도 또한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 난이도는 당연히 어떤 지역에서 하는지에 대한 영향도 받습니다. 저희는 소나무 숲을 이제 막 벗어나기도 했고, 아직 2.0 대규모 패치 이후의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맞아봐야 알 것 같네요. 열심히 땅을 파다 보니 첫 번째 띠링 소리가 들리며 보물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주변에 좀비가 리젠되기 때문에 친구는 계속 땅을 파게 두고, 제가 위에서 좀비들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퀘스트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좀비 중 가장 약한 등급인 부패한 소녀와 부활한 시체 개체는 비교적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 상대하는 좀비 바이커는 앞선 두 개체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 댐프시로를 날리며 곧 죽일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무리하며 전투를 진행하다 그만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큰 타격을 받았을 때에는 지금처럼 기절 상태가 걸리며 행동이 느려지고 점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저는 급하게 도망친 뒤 포트바이트를 섭취해 받는 피해량을 감소시켜주고, 응급치료용 붕대를 사용해 서서히 체력을 채우며 남은 좀비를 상대하고자 했으나, 한 번 더 띠링 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웨이브 때는 첫 번째보다 더 많은 좀비들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화염병을 하나 던져 좀비들의 체력을 깎아주겠습니다. 띠링 소리는 땅을 많이 팔 때 나온 소리이므로 2차 띠링 정도 땅을 팠다면 이제 곧 보급품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총을 쏘며 눈앞에 있는 좀비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야, 나와야 돼. 야, 나 못 나가 이거.
야, 너 일단 자전거 타고 도망가봐. 이번 셉투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체력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퀘스트를 포기해버렸고, 친구는 이미 땅속에 갇힌 상태인데 너 살았어? 안 돼. 야 지금 밖에 10마리 넘게 있어 지금. 저는 잠시 어그로를 빼준 뒤 아직 친구가 안에 갇혀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좀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강해 보이는 녀석들을 살짝 때려준 뒤 도망가겠습니다. 두 마리의 좀비가 저와 같이 놀고 있고, 아래쪽에서 친구가 단 한 마리의 좀비만 더 잡아주면 되는 상황인데, 씨발, 아깝다. 저 한 마리만 잡으면 끝이었는데, 나. 그렇게 아쉽게 친구가 이번 게임에서 첫 데스라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 러닝하던 두 마리의 비명 좀비는 단순히 러닝 동호회를 하고 있던 건 아닙니다. 셉투다를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열기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작은 범위 내에서 플레이어가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에 따라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꽤 많은 땅을 팠고 꽤 많은 좀비를 죽였기 때문에 스크리머 무리라고 하여 두 마리의 스크리머가 우리 앞에 지나간 겁니다. 어쨌든 빤스바람의 친구가 돌아와 잃어버린 소지품을 되찾아 주었고, 우선은 아직 집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늑한 집으로 돌아와 쓰라린 패배를 되새기며 아이템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2주차 블러드문까지 완료한 이후에 불타버린 숲으로 집을 옮길 예정이기 때문에 블러드문이 오기 전까지는 평소와 같이 퀘스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종종 경찰차가 있는데, 경찰차는 특별히 많은 총알이나 아이템을 주므로 자물쇠 따기를 이용해 경찰차를 해금하고 파밍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물쇠 따위가 없다면 부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초반 단계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 이유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사이렌과 함께 많은 좀비들이 덮쳐오게 됩니다. 소환된 좀비들은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경찰차 쪽으로 다시 돌아와 렌치로 경찰차를 한 번 더 뜯어 소리를 멈춰주신 뒤에 파밍을 해보죠. 안에는 AK가 하나 있었는데 이미 AK를 다른 데서 얻긴 했지만, 만약에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였다면 꽤 짭짤한 파밍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희의 퀘스트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의 퀘스트를 수락해 주었고, 안쪽에서 나타나는 좀비들을 상대하며 조금 쎄한 느낌이 드는 메인 보상이 있는 방에서 어그로를 끌어준 뒤에 밖에서 상대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오니, 운이 정말 좋지 않게도 밖에는 돌아다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는 무리는 낮과 밤에 한 번씩 리젠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좀비들이 나오고, 마리수는 20일쯤에 한 번씩 초기화되는데 오늘은 꽤 많은 무리가 지나간 날인 것 같네요. 늘 하던 방법으로 좀비들을 소탕해 주어 퀘스트를 완료해 주었고, 다음날도 역시 퀘스트를 진행해 주었는데, 보급품 회수할 퀘스트이므로 운이 좋다면 퀘스트를 쉽게 완료할 수 있는데 운이 좋네요. 참고로 퀘스트를 진행하실 때 하나의 팁은, 퀘스트를 받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아이템이나 지형이 초기화되므로 이렇게 경찰차가 있는 퀘스트 지역에서는 미리 경찰차를 파밍해 주신 뒤에 퀘스트를 받고 한 번 더 파밍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이제 방어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어구는 모자, 상의, 하의, 신발 4개가 존재합니다. 방어구는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존재하며 굉장히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어서 플레이 성향에 따라 하나의 세트를 맞춰주시면 세트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짬뽕으로 사용해 파츠별 가장 좋아 보이는 방어구로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근접에서 전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작을 담당하는 친구가 바이코 세트 1레벨 장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 3티어 땅에 묻힌 보급품 퀘스트를 거의 임시타워를 만들어 진행해 주었고, 집 근처에 있는 군수품 상자가 아마 리젠되었을 거기 때문에 얌체같이 먹고 빠져나가 줍시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도 다른 퀘스트를 진행하며 가능한 많은 경험치와 돈을 얻어주겠습니다. 오늘은 14일 차입니다. 14일인 오늘 밤에는 역시 블러드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보낼 건물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집을 찾는 거는 뒤로 미루고 아슬아슬한 시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적당한 건물을 찾았다고 하여 해당 건물로 이동하고 있고 역시나 담넘기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은 좀비가 올라올 만한 루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하고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가 하나 있지만 여유를 부리며 퀘스트를 하는 바람에 저희에게는 이 사다리를 부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블록을 몇 개 설치해 강화시켜 주었고 뚫릴 게 분명하긴 하지만 일단은 버텨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큰 구덩이가 있어 혹시나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막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블러드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좀비들은 사다리를 통해 우리에게 올라오고 있고 급하게 수리를 한 뒤에 화염병을 하나 던지고 다시 수리를 해주었으나 이제는 모여든 좀비들이 부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마리의 좀비가 옥상으로 올라왔고 다행히도 좀비가 사다리를 부숴주어 더 이상의 좀비가 올라올 수 있는 루트를 막아주었습니다. 좀비는 플레이어를 잡을 수 있는 루트로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에게 닿을 수 없는 계단 쪽에는 좀비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구덩이에서 편하게 화염병도 던지고 총을 쏘며 안전하게 좀비들을 잡아주었고 밤이 끝나갈 때쯤에는 아래에 수많은 가방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맥주를 먹어 너클의 공격력을 증폭시켜준 뒤에 아래로 내려가 주었고 한 땀 한 땀 좀비들을 잡아주려고 했으나 아직 저희가 잡지 않은 수많은 좀비들이 건물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친구가 초반에 아주 좋은 무기인 전기 몽둥이를 얻었는데 신나게 홈런을 쳐주네요. 많은 좀비들이 모여들자 총을 꺼내 조금 잡아준 뒤에 아직 맥주의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좀비들은 너클로 소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2주차 좀비 웨이브까지 버텨내었고 바닥에 떨어진 수많은 가방들을 맛있게 주우며 2주차 세븐데이 투다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